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마음속 고민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남편의 가족, 즉 어머님과 시누이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100만 번도 더 새겨보았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말이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한 번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무거운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하지만 남편과 그의 가족 사이에서 균형 잡힌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려 애쓰다 보니 결국 상처만 쌓여갔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저는 늘 혼자 힘겹게 고민했습니다. 남편은 분명히 효자입니다. 스스로는 나는 효자가 아니야 라고 겸손하게 말하지만 주변 누구도 그를 효자가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지 그 모습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젊고 풋풋했던 그 시절, 서로에 대한 특별한 감정 없이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졸업 후 각자 다른 길을 걸으며 취업도 했고 바쁜 일상에 치여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기도 했지만 가끔 안부를 묻고 지내는 정도였지요. 그러다 30살에 가까워지면서 다시 자주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만 해도 저는 좋은 시부모님을 만났다고 생각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했었죠.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갈등이 연이어 닥쳤습니다. 저희는 결혼 당시 양가 모두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서로 조금씩 지원하며 힘을 모아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신혼집도 대출을 끼워 겨우 장만했고 결혼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신랑과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 수입을 합쳐서 세금 공제 후 약 6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신랑이 약 350만 원, 제가 약 250만 원 정도 벌죠. 이런 경제적 상황에서 서로 힘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댁에서는 1년에 제사가 4번 있습니다. 제사를 많이 한다고 할 수도 적다고 할 수도 없는 평범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준비하러 시댁에 가면 저는 정말 하녀처럼 허리가 부서져라 고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시누이는 제사가 있는 날에 오기도 하고 아예 오지 않기도 하는데 오면 하루 종일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을 먹고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죠.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전부 저와 어머님이 도맡아서 했고 아버님과 신랑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빈둥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결혼 후 첫 제사 이후부터는 신랑에게 잔소리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요즘에는 신랑도 음식을 돕기도 하고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신랑이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어설퍼서 나가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아예 안 하려고 할까봐 참고 참으며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댁에서 하녀 취급을 받으며 몇 차례 일을 하다 보니 문득 새언니 생각이 났습니다. 오빠와 저는 나이 차이가 겨우 2살밖에 나지 않지만 오빠는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고 그 결혼 생활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오빠가 결혼했을 때 새언니는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였는데도 무슨 특별한 날이나 명절이면 어김없이 저희 집에 와서 하녀처럼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거나 투덜댄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저는 늘 새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시절을 떠올려보면 새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도 저는 그 누구도 특히 저 자신도 새언니를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하고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후에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야 새언니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런 새언니의 고생을 눈앞에서 뻔히 보면서도 엄마는 저에게 새언니와 함께 일하라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점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저에게 새언니를 도와주라고 함께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에 답답함과 섭섭함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친정에 갔을 때 새언니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진심을 담아
그동안 언니가 일하느라 고생했는데 내가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새언니는 아주 착한 사람이라 그런지 멀뚱멀뚱 저를 바라볼 뿐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거나 그랬나? 하는 듯한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오빠가 갑자기 저를 보고는 네가 시집가더니 철이 들긴 드나 보네라고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이제 알았냐? 한심한 인간아. 하며 저를 은근히 비난했죠. 오빠가 욕이라도 했으면 차라리 마음이 좀 편했을 텐데 그런 말조차도 하지 않고 묵묵히 비난만 하는 듯한 태도가 오히려 더 상처가 됐습니다. 새언니는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게 생각하는 것도 전혀 없었고 제가 잘못한 것을 탓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랬나? 하며 의아해하는 표정만 지었을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새언니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미안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친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새언니보다 제가 더 먼저 와서 일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엄마에게도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새언니와 엄마가 둘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저 고생한 새언니가 차려준 밥을 먹기만 하고 엄마는 저에게 일을 시키거나 잔소리를 별로 하지 않으셨다는 게 왠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엄마에게 그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저를 향해 딸을 귀하게 키웠는데도 원망만 듣네. 네가 그렇게 해놓고 왜 내 탓을 해 이년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설거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고 엄마와 새언니 그리고 나 사이에서 느껴지는 이 미묘한 감정의 꼴이 참 깊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시댁에서 명절이나 제사 때 음식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신우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속으로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친정에서 제가 새언니가 고생할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어렸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의 신우는 나이도 적지 않고 결혼한 지도 꽤 오래되었는데도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에서 정말 실망스럽고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매번 차례나 제사 음식 준비하러 시댁에 가면 어머님의 아프다, 죽겠다는 앓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솔직히 그 앓는 소리를 하루 종일 듣는 것만으로도 참기 어려운데 그와 별개로 일은 제가 거의 다 도맡아 해야 하니 그 고통과 스트레스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허리를 구부린 채 오랫동안 한 자세로 일하다 보면 몸도 아프고 힘든데 어머님의 앓는 소리까지 계속 듣다 보면 마음까지 무너져 내리는 기분입니다. 얼마 전에는 시증조모님 제사가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챙겨준 포도 한 박스를 들고 시댁에 갔는데 신우가 와서 시부모님께 드리려고 등심을 사와 구워주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반주도 곁들여 점심을 차렸습니다. 그 점심 식사를 마친 뒤 남편과 신우, 남편은 당구 치러 밖으로 나가고 신우는 안방에서 낮잠을 자며 쉬고 있었죠. 저는 혼자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부터 저녁을 먹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주방을 떠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일했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께서 앓는 소리를 하시면서도 신우가 옆에 없으니 그나마 덜 괴로웠고 남편이 신우 남편과 오랜만에 만나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 나름 위로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결혼도 했고 나이도 제법 있는 신우가 어린 시절 저처럼 그토록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어머님이 신우에게 동생 일 좀 도와라 하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는 것도 정말 참을 수 없게 싫었어요. 그날은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제사 음식을 다 준비하고 나서야 조금 쉬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신우네 밥 차리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10분도 채 모시고 다시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로 느낀 건 내가 도대체 이 집의 몸종인가? 하는 허탈함과 분노였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느라
너무 지쳐 있었던 터라 짜증이 확 밀려오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설거지를 다 끝내고 잠시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신우가 포도 좀 씻어줘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이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미 마음속에서는 폭발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참고 얌전히 말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냥 내가 직접 씻어 먹어 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제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말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피로가 한꺼번에 쌓여 나온 말이었는데 신우는 그런 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겠죠. 신우는 저에게 좋게 말하면 되지 왜 그렇게 짜증을 내냐며 다짜고짜 따지듯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마치 제가 일부러 화를 내는 것처럼, 마치 제가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는 그 태도에 저는 정말 당황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힘껏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신우에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짜증 안 나게 생겼냐? 라고요. 하루 종일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허리도 아프고 손도 부르트는 상황에서 반면에 신우는 하루 종일 안방에서 뒹굴거리기만 하다가 나중에야 저녁 차리는데 조금 도움을 줬을 뿐인데 그런 사람이 내게 포도 좀 씻어와라니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크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는 울분과 피로가 뒤섞여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저도 모르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말았던 거죠. 그에 대해 신우는 무슨 일인지 알겠다고 자기가 직접 포도를 씻어 먹으면 될 일이 아니냐고 짜증이 난 제 태도에 신경질 섞인 말투로 대받아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고 신우가 정말 자신이 하는 일에는 책임감도 없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끼어들며 오늘 같은 일이 1년에 몇 번이나 있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라며 노여움 가득한 목소리로 꾸짖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말투와 태도는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가슴이 아팠고 그 순간 저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마음에 저 이제 화병 날 것 같아서 이 집에서 도우미 노릇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이런 대접을 받을 만큼 기울어져서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라고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친정에서 결혼 전까지는 철없는 신우였을지 몰라도 형님처럼 이렇게까지 눈치 없는 신우는 아니었어요. 그 말에는 지난 시간 동안 저 스스로 반성해 온 마음과 신우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씁쓸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차피 난 다시는 여기 오지 않을 테니까 할 말은 다 하겠다고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자기 와이프를 부려먹어서 자기 부모 형제 수발을 들게 하는 게 그렇게 좋으냐? 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자기한테 순종적인 척 보이며 자기 가족 앞에서 센 척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며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만약에 자기 센 척하려고 나와 결혼한 거라면 나는 그런 남편과는 평생 살 생각이 전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옷과 가방을 챙겨 들고 어머님께 다가가 앞으로 저는 이 집에 없는 사람으로 아세요. 만약 원하시면 저를 하녀 취급하는 남편과 흔쾌히 이혼해드리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는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다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꾸만 울음이 쏟아졌어요. 집에 와서도 서러움이 가시지 않아 괜히 새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하다라는 말과 함께 눈물을 터뜨렸죠. 새언니는 놀라서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저는 새언니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저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만 겨우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새언니와 통화를 마쳤습니다. 밤이 깊은 시간, 남편이 제사가 모두 끝나고 집에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살며시 열리고 발걸음 소리가 들리자 저는 무심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먼저 다가와 저에게 오늘 정말 힘들었지? 미안하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그 말 속에는 위로와 미안함이 묻어나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깊게 상처받고 지쳐 있어서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선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죠. 그 자리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시댁에 가지 않을 거야.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짧고도 단호한 말로 제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언의 침묵에서 저는 그가 아직 완전히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떤 편을 들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듯한 표정이었죠. 그 이후로 남편과 저는 겉으로는 평소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 또다시 혹은 다른 문제로 딴소리를 할까봐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요. 그가 제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함께 해줄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불안이 커져갑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남편과 한 번은 진심 어린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이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가고 싶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제 마음은 너무 혼란스럽고 무겁습니다. 이혼이라는 생각도 문득문득 스쳐 지나가고 마음 한편에서는 그 선택이 차라리 더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저는 평생 시댁에는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미 마음이 너무 지쳐버렸기 때문이죠. 이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머리는 지끈거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이 조금은 위로가 되네요.